이번 수업에서는 심층 신경망 모델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와 케라스, 활성화 함수, 모델 만들기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심층 신경망 모델 구현을 위해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습에서 주로 케라스를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케라스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오픈소스 신경망 라이브러리입니다. 케라스는 구글의 엔지니어인 프랑스와 숄레이 주도하에 만들어졌으며 2017년 텐서플로우의 코어 라이브러리에 케라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케라스는 높은 수준의 직관적인 추상화 집합을 표현함으로써 신경망을 구성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케라스 시퀀셜 API를 통해 모델을 정의하고 학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퀀셜 모델은 각 레이어에 정확히 하나의 입력 텐서와 출력 텐서가 있는 일반 레이어 스택에 적합합니다. 모델을 컴파일하여 손실함수, 옵티마이저 등을 정의하고 이렇게 레이어를 정의하고 컴파일까지 하였다면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텐서플로우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케라스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 import tensorflow as tf로 tf라는 별칭으로 불러오고요. 텐서플로우에서 케라스만 따로 불러오기도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2.0 버전부터는 케라스 API를 공식 API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텐서플로우 내의 케라스 API를 통해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활성화 함수와 오차 역전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입력을 받아 출력값이 활성화가 될지 비활성화가 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바로 활성화 함수를 의미하는데요. 활성화 함수는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 그 출력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출력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경망은 구조가 복잡해서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경사하강법으로 가중치와 편향을 수정하는 과정의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 연산 과정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방법이 바로 이 백프로파게이션, 오차 역전파법입니다. 이 오차 역전파법은 다층 퍼셉 기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차 역전파는 출력층에서 입력층 방향으로 뒤에서부터 오차를 추적하여 경사하강법을 이용해 가중치와 편향을 수정하는 수학적 방법인데요. 오차 역전파를 통해 각 층의 가중치와 편향이 오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고려해서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역전파와 반대로 입력 데이터를 타깃으로 추론하는 과정은 입력층에서 출력층 방향으로 앞에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순전파라고 부릅니다. 오차 역전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 문제인 그라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역전파를 통해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입력층에 가까워질수록 가중치가 잘 학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차 역전파 계산 과정에서 층마다 활성화 함수의 기울기 값을 곱하게 되면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기울기가 0에 가까우면 기울기의 크기에 따라 학습률을 곱한 결과가 0에 가까워져서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신경망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역전파 과정에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 대신 렐루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기울기 소실 문제를 봤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대신 렐루 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설명했었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은닉층을 지날 때마다 작은 값을 미분하면 입력층에 가까워졌을 때는 기울기가 점점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렐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값이 0이 넘을 때는 미분값이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은닉층이 있더라도 기울기가 소실되지 않고 잘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런 활성화 함수는 앞에서 설명했었던 시그모이드와 렐로 외에도 다양한 활성화 함수가 있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 사이의 값만 가질 수 있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보통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진분류 출력을 가지는 출력층에서만 주로 사용되며 은닉층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인 탄h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수학적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평행 이동한 것과 동일한데요. 데이터의 중심을 0으로 위치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 층의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시그모이드 함수보다 이 탄h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시그모이드 펑션이나 탄h,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x가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을 때 미분값인 기울기 값이 거의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베니싱 현상인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렐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렐로 함수는 x가 양수이면 미분값이 1이고 x가 음수이면 미분값이 0인 함수입니다. 렐로 함수는 층이 늘어날 때마다 값이 사라지는 현상인 기울기 소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활성화 함수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렐로 함수의 단점은 x가 음수일 때 미분값이 0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를 약간 변형해서 만든 함수가 리키렐로입니다. x가 음수일 때 미분값이 0이 되는 렐로 함수 대신 약간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함수입니다. 그 외에도 맥스아웃이나 엘로와 같은 활성화 함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텐서플로우에 내장된 활성화 함수를 찾아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에 내장된 활성화 함수 목록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를 TF라는 별칭으로 불러왔다면 TF의 케라스의 액티베이션스로 텐서플로우에 내장된 함수의 목록을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L로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리니어라든지 렐루, 셀루,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와 같은 다양한 함수의 목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 다뤘던 시그모이드와 렐루를 직접 한번 시각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0.1씩 증가시켜서 값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에 위에서 생성한 값을 직접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킨 값, 이렇게 보면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시각화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각화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0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값에 가까울수록 값이 함수를 통과시킨 값이 0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양쪽 기울기 값이 점점 이렇게 0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값에서 값이 0으로 수렴하는 문제 때문에 5차 역전파 과정에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렐루 함수를 저희는 활성화 함수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렐루 함수를 가져와서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0 이하의 값에서는 다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0 이상의 값에서는 자기 자신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렐루 함수를 통과시킨 값을 시각화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0 이하의 값에서는 0으로 수렴하고 0 이상의 값에서는 자기 자신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 만들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델을 만들 때는 신경망에 층을 쌓아서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예시는 간단한 심층 신경망 모델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망의 기본 구성 요소는 바로 이 층, 레이어입니다. 층은 입력된 데이터에서 표현을 추출하게 되고 딥러닝은 간단한 층을 연결해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모델에서 얼마나 많은 층을 사용할지, 각 층에서 얼마나 많은 유닛을 사용할 것인지입니다. 그럼 케라스의 시퀀셜 API를 통해서 층과 유닛을 직접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접 시퀀셜 모델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에 있는 시퀀셜 모델을 사용을 해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직접 구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트워크의 첫 번째 층인 이 플래튼 층 같은 경우에는 28 곱하기 28 사이즈의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 1차원 배열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있는 픽셀의 행을 펼쳐서 일렬로 늘리게 되고요. 이 층에는 가중치가 없고 데이터를 변환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인 덴즈층에서는 가중치를 훈련하는 동안 학습하게 되는데요. 128개의 유닛을 갖고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사용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출력층에서는 10개의 출력을 갖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 출력층은 10개의 확률을 반환을 하고 반환된 값의 전체 합이 1이 되게 하는 출력층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10개라면 10개의 클래스 중 하나에 속할 확률을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출력층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분류의 예측값이 여러 개일 때, n개일 때는 활성화 함수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n개의 확률을 반환하고 반환된 값의 전체 합은 1이 되게 됩니다. 각 노드의 현재 이미지가 n개 클래스 중 하나에 속할 확률을 출력을 하게 되고요. 분류의 예측값이 둘 중 하나일 때는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를 예측할 때는 한 개의 출력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확률을 받아 인계값을 기준으로 true, false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회기일 때는 덴즈 레이어에 1이라는 숫자를 넣어 주었는데요. 이때는 특정 값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면 네트워크 모델을 요약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모델이라는 변수에 네트워크 층을 구성한 시퀀셜 모델을 이 모델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 주었다면 모델.서머리를 통해서 이 시퀀셜 레이어를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층에서는 28 곱하기 28 사이즈의 이미지를 일렬로 느려서 입력을 받기 때문에 28 곱하기 28 결과인 784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음 덴즈 레이어에서는 유닛의 개수를 128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층에서는 10개 중에 하나의 이미지를 분류를 하는 출력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 시퀀셜 모델 레이어를 직접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의 케라스 내부에 있는 시퀀셜 레이어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퀀셜 레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입력층에는 28 곱하기 28 사이즈의 이미지를 넣어준다라고 가정하고 플래튼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1차원 벡터 형태로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층에는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레이어의 덴즈를 사용해서 덴즈 레이어를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노드가 128개이고 그리고 액티베이션에 렐루를 넣어서 활성화 함수를 렐루로 사용하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덴즈 레이어에서는 출력값을
10개로 설정을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소프트맥스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출력값을 10개로 지정하게 되면은 10개의 멀티 클래스를 분류하는 분류기가 되게 되고, 만약에 5개를 분류한다면 5라는 숫자를 넣어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할 개수를 넣어주고 소프트맥스로 예측을 하게 되면은 출력값이 비율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 주었고 모델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델 서머리를 통해서 모델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래튼 레이어는 28 곱하기 28의 행렬을 하나로 늘려서 표현하기 때문에 28 곱하기 28의 결과인 784가,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인 덴즈 레이어에서는 노드의 개수가 128개로, 그 다음에 출력층에서는 출력이 10개인 출력층으로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는 2017년 구글의 텐서플로우 팀은 텐서플로우의 코어 라이브러리에 케라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케라스는 더 높은 수준의 더 직관적인 추상화 집합을 표현함으로써 백엔드 과학 컴퓨팅 라이브러리임에도 불구하고 신경망을 구성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활성화 함수는 오차 역전파를 통해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입력층에 가까워질수록 가중치가 잘 학습되지 않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로 사용할 때 은닉층을 지날 때마다 가중치가 잘 학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0에 가까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렐루라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0을 넘을 때는 미분값이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은닉층이 있어도 기울기가 소실되지 않고 잘 전달이 되게 됩니다. 모델 만들기에서는 시퀀셜 모델을 통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신경망은 층을 쌓아서 만들게 됩니다. 케라스의 시퀀셜 API를 통해 층과 유닛을 구성해 보았으며 모델점 서머리를 통해 네트워크의 모델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